네,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뉴욕 증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항용의 월가에 대해서 확인하시죠. 해외 현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항용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항예입니다. 네,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500을 돌파했습니다. 자, 마감 상황부터 잠깐 짚고 갈까요? 네, 엔비디아 주식이 약간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선호, 수요, 그리고 성장성이 지속됨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 S&P 500은 올해 들어서 벌써 20번째, 다우지수도 2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실제로 보면 사상 최고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0.04% 포인트로 보면 불과 8포인트 차이로 멈췄거든요. 그만큼 모든 지수가 초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은 시장에서 그런 걱정거리보다는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미국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일인데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은 아직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2분기 GDP가요. 기대 이상의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3.0%가 예상됐었는데요. 3.3%로 0.3%포인트나 더 오르게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제 확정치는 9월 중순 이후에 나올 텐데 여하튼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시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시장을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엔비디아 실적 월가 현지 평가는입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을 두고 기대감과 경계감이 뒤섞였는데 이항용 위원님만큼 또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는 분석가도 없죠. 자, 일단 오늘 다른 AI주들에게도 좀 활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한마디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성장에 대한 소위 바이브 이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결과였고요. 그에 대한 월가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좀 이 시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에서 3% 그리고 한국 시간 오전 10시 결국 미국의 그 시간의 시장이 마감될 쯤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국내 개미 투자가들도 야 이것도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했을 분 많았고요. 나스닥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쉽게 해서 기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핵심적인 수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는데요. 데이터 매출 부분에서 단 1억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1억 달러도 큰 돈이지만 1억 달러 부족한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죠. 매출 성장률의 둔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6%, 57%로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얘기하고 2024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50% 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고 미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S&P 500이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50% 이상 매출하는 기업이 이렇게 손을 꼽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0%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었고 주가 많이 올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분들은 약간 머쓱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이던스도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었죠. 매출 소폭이지만 매출도 좋게 나왔고요. 물론 발표되는 548억, 이번 기에 540억의 매출도 여기에는 중국향 매출이 빠졌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진율도 74%. 말이 그렇죠. 총 마진율 100을 팔아갖고 74를 벌 수 있다는 거. 예상치가 70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마진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시장의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작년 가을에 지금 제시했던 거가 300억 달러의 자사주였는데 아직 일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자사주 600억 달러를 발표했다는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600억 달러는 건요. 미국 기업에서도 3위 수준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애플, 두 번째가 알파벳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600억 달러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젠순왕이 어떻게 여러 군데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어닝콜에도 했지만 야후 파이낸스에도 직접 이제 연결을 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직접 본인의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데이터 센터 수는 엄청나다고 얘기했고 자신감을 빌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하고 본인도 뭐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 들으면 싹 좋아할 말이죠. 미국이 모든 기술 스택의 세계 표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것은 마치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인 것처럼 이 AI 쪽에서도 미국의 것이 시스템의 기본이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중국도 포함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사업에 관해서요.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질문도 있었지만 일부 중국에서 반대하는 쪽도 있고 자기네 칩을 개발하는 것도 있죠. 그거 당연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칩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가 되겠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이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정부에서도 당연한
당연히 라이선스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밝혔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 가이던스에는 중국 판매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판매가 되면 더 좋겠고 판매가 안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킹과 기타 분야가 되겠는데요. 네트워킹 사업이 데이터 사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더넷 분야만 하더라도 연간 10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초성장사라임이 분명합니다. 컴퓨터 융합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자신만의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말 내노라는 기업들의 협업을 통해서도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그리고 앞으로의 큰 미래 확신을 젠스랑이 어저께 보여줬다는 것이 어저께 젠스랑이 다양한 인터뷰, 어닝콜에서 했던 그래서 모든 이런 자신감이 결국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AI 관련된 하드웨어에 됐건 소프트웨어가 됐건 그 시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낙폭을 3% 이상까지 키우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상세 실적 발표와 그리고 그 후에 젠슨왕 CEO의 발언들 좀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오늘 이제 월가의 평가, 네, 목표가가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월가의 평가를 바로 주가에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다 떨어진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가의 등락에는 상관없이 월가의 평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저희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희 머니투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위 사람 개인의 의견 아무리 들어보셨죠 소용이 없겠고 미국은 정말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건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주가는 조정 보일 수 있겠지만 월가의 이들의 시각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거 목표 주가 이걸 좀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 데나이브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구의 9이닝 중에서 이제 불과 2이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AI 혁명을 이끄는 유일한 칩이 결국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중국 약간 멈칫했지만 중국의 지역에서 강력한 성장을 이끌고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사고 있고 수많은 나라가 이 칩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빠르면 올해 말 내년에까지 하면 2020년 초에 5조 달러 도달도 가능하다고. 5조 달러 하면 지금보다 크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겠고요. 20%만 올라가면 5조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퍼리스 같은 경우에도 호프라든가 블랙웰의 수요가 견고하고 2006년에 EPS를 7달러, 2027년에 8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올해 이번에 분기에 이익이 1달러였기 때문에 올해를 얼추 4달러로 보면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50%, 60% 넘는다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도요. AI 인프라의 지출이 장기화되면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지속된다. 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가이드는 소폭 낮았지만 중국 때문에 특이한 역할 때문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핵심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조정 보일 수 있지만 2026년에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 이것은 엊그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올해는 아주 미세하지만 내년과 후년에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요. CT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련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약간은 남아있지만 해소될 경우 매출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키반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다 소프트웨어 스펙이 중국 핵심이고 독점적 위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겠습니다. 그 밖에 모건 스탠레이도요. 중국을 제외하고도 높은 매출의 가이던스가 있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10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과장이 섞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압도적인 수요 우위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시간 오늘 새벽까지요. 제가 월가의 모든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 최소 13개의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중에 목표 주가 4곳은 유지했고요. 9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가 올라갈 때 주식이 약간 쉬더라도 기다리거나 아니면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본적인 미국 주식의 투자 전략 전술에 대해서 또 확인드렸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그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일목요연하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좀 캡처해 보시고 좀 주요하게 3, 4분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뉴욕 증시는 월가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요약된 부분들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스노우플레이크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주가가 오늘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실적으로 AI 거품론을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이겨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후에도 장외에서 아주 급등했는데 정규장에서는 더 올랐네요. 맞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엔비디아 묻혀갖고 스노우플레이크를 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조차 없었는데 어저께 이 당시에는 시간에서 10% 정도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정규장에서 10%로 출발해서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중요한 것은 스노우플레이크 자체가 대표적인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한두 달 동안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 이제 소위 그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들이 약간은 약한 것이 있었고 일부 데이터 관련 주식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잇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오늘은 것이 스노우플레이크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도 모두 한결같이 좋은 의견을 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이 27센트가 예상됐는데 이거 완전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35센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당연히요. 향후의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모두 예상치를 높은 어떤 매출을 나올 것으로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EO는 모든 기업이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엄청난 기회가 앞에 놓여 있다라고 약간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심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멘트를 쏟아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긍정적 평가도 이건 엔비디아 U가 아닙니다. 훨씬 더 좋게 나왔는데요. 에버코어 IS에서도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40를 올려놨고요. BTIG도 뛰어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더더욱 기대된다 하면서 역시 20% 가까이 주가 목표치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DA 데이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포함해서 무려 18곳이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9곳 목표 주가 올린 것도 대단한데 최소한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최소한 18곳 이상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의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야, 큰일 났다 얘기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시각을 조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중동의 꿈 품은 윈 리조트 심상치 않다. 예정된 건설 스케줄들도 순항적이고요. 지금 주가가 5일 연속 상승으로 좀 심상치 않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요즘 윈 리조트를 비롯해서 전 세계 힐튼이 됐건 호텔 체인이라든가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수많은 호텔들 그리고 호텔 체인 그리고 여행 관련주 그리고 크루즈 선사들이 거의 사상 최고가를 웬만한 것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미국도 좀 어렵다고 그러고 요즘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뉴스 보면 라스베가스가 마음같이 얘기하는 분들 있겠고요.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국경 간 거래도 이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행을 가냐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에서 한 얘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윈 리조트에 대해서 중립이 개선해서 매수를 상향시켰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40% 올려놨습니다. 이건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심하게 많이 올린 건데요. UAE의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 선점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에 이번에 그 카지노 리조트를 여는데 이것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마카오가 어려워진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카오에 대한 실적 호텔도 실적 개선이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크루즈 선사들이 주가 올라갔냐 그리고 큰 호텔 예전부터 정말 이름이 있던 힐튼이나 하얏트 관련 호텔 체인이 주가 올라갔냐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됐건 조금만 쓰면 저렴한 호텔보다는 좀 믿을 만한 깨끗하고 고급 호텔들에 대한 수요가 전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프리미엄 호텔, 프리미엄 여행에 대한 수요가 되겠는데요. 바로 그 프리미엄 전략에서 지금 모든 그런 호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8월 7일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최소 20곳이 목표 주가 역시 올려놨고요. 한 곳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행업종 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항공주만 생각하시는데 항공주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이라든가 호텔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항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